싸늘한 가을 바람이 세음예술고등학교 교정을 휘감던 그날 아침도 데이비드 김에게는 익숙한 시선들이 따라붙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때로는 노골적이고 때로는 은밀한 시선들. 그의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칼과 남들보다 한 톤 어두운 피부는 그 자체로 다름의 증표였고, 그 다름은 종종 불편함이나 경계, 심지어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시선을 피하며 음악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클래식 기타 케이스가 굳건히 들려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편견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유일한 성역이자 그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작은 창이었다. 클래식 기타 전공 수업 시간,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데이비드의 손끝에서 애절하면서도 맑은 선율로 흘러나왔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그 자체로 감정을 가진 생명체처럼 현위를 유영했고, 교실 안은 금세 그의 음악으로 가득 찼다. 연주가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깬 것은 따뜻한 격려가 아니었다. 담당 교수인 황 교수는 인상을 찌푸린 채 펜을 빙빙 돌리며 입을 열었다. 데이비드, 감성은 좋은데 그 뭐랄까 곡 해석이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닌가? 좀 더 우리 정서에 맞는 곡을 해보는 건 어때? 내 배경이 특이해서 그런가? 아무래도 좀 이질감이 느껴진단 말이지. 황 교수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데이비드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 정서. 그 불분명하면서도 배타적인 단어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뒷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박주원의 숨죽인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왔다. 컵 아이돌 연습생 뺨치는 화려한 외모에 늘 값비싼 사복을 걸치고 다니는 주원은 학교 이사장의 손자라는 후광까지 없고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군림했다. 그는 데이비드를 향해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내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교수님 말씀이 딱 맞죠. 제 연주는 그냥 느낌이 안 살아요. 뭐랄까 얼굴색처럼 음악도 어둡다고나 할까 칙칙하게 쓰리. 주원의 말에 그의 패거리들이 따라 웃었다. 데이비드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은 끝내 터져나오지 못했다. 그것이 그가 이 지독한 학교에서, 이 편견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방식이었다. 침묵하고 또 침묵하는 것. 점심시간, 넓고 소란스러운 급식실 한 구석의 가장 외진 자리는 언제나 데이비드의 차지였다. 그는 혼자만의 식사가 차라리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짧은 평화조차 허락되지 않는 날이 많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원과 그의 패거리들이 다가와 그의 식판을 둘러쌌다. 야, 김민준, 오늘 반찬 완전 내 피부색이랑 똑같네? 짜장이야, 초콜릿이야. 주원의 저열한 조롱에 주변에서 킬킬거리는 천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식판에서 김치와 불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먹으며 그의 반응을 즐겼다.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이수연이 그 모든 광경을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 익명 게시판 세음의 메아리 운영진 중 한 명이었고 종종 날카로운 글로 학교의 부조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곤 했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힘없는 방관자일 뿐이었다. 데이비드는 굳게 진 주먹을 식탁 아래로 감췄다.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모욕을 삼켰다. 그날 방과 후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텅 빈 개인 연습실은 데이비드만의 작은 우주였다. 그는 낡은 기타를 꺼내 조심스럽게 조율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기타는 그에게 단순한 악기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였고 흔들리지 않는 지지였으며 세상의 모든 상처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요새였다. 그는 눈을 감고 코르도바의 밤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가슴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현위를 격정적으로 춤췄다. 그의 음악은 연습실에 먼지 쌓인 벽을 넘어 어쩌면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자신과 같은 외로운 영혼들에게 가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처럼 울려 퍼졌다. 그래, 음악만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 음악 안에서 그는 더 이상 검은 피부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음악 그 자체였다. 며칠 뒤 학교 중앙 게시판에 새음제 오디션 공고가 나붙었다. 새음예술고등학교의 가장 큰 축제이자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갈고 닦은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데이비드의 심장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만들다 미완성으로 남겨둔 자작곡이 한 곡 있었다. 제목은 경계선의 멜로디. 그것은 그의 삶의 이야기였고 아버지와의 소중한 약속이었으며 어쩌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몰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참가 신청서를 내려 했지만 복도에서 마주친 주원의 싸늘한 한마디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내까짓게 감히 오디션에. 학교 망신시킬 일 있냐? 주제 파악 좀 해, 검둥아. 주원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데이비드의 여린 마음에 깊숙이 박혔다. 검둥이. 그 단어는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연습실 사용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려다 말고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주원 무리가 연습실을 독차지하며 떠드는 소리에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던진 구겨진 악보 뭉치가 마치 그의 부서진 꿈처럼 그의 발치에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줍지 못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주원의 경멸 어린 눈빛과 검둥이라는 단어가 뱀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며 독을 퍼뜨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민준아, 음악은 네 영혼의 목소리란다. 그 어떤 편견도 그 어떤 멸시도 네 음악을 막을 순 없어. 네 안의 진실을 연주하렴. 아버지의 따뜻하고 강인했던 음성이 환청처럼 귓가를 울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먼지 쌓인 기타를 잡았다. 그리고 밤새도록 경계선의 멜로디를 편곡하고 또 연습했다. 그의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오디션 참가가 아니었다. 그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자 침묵으로 일관했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었고 이 부조리한 세상의 편견에 대한 그의 작지만 단호한 저항의 시작이었다. 오디션 예선 당일 데이비드는 잔뜩 긴장한 채 대기실 구석에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주원은 보란듯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새 기타를 들고 나타나 친구들과 시시덕거리며 데이비드를 향해 경멸의 시선을 던졌다. 그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은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쳤다. 무대 위에 올라서자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에게 쏟아졌다. 그 시선들 속에는 노골적인 호기심, 값싼 동정,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잡았다. 그리고 첫 음을 튕겼다. 경계선의 멜로디는 그렇게 처음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여리고 불안하게 시작된 선율은 점차 힘을 얻어가며 그의 깊은 슬픔과 억눌렸던 분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간절한 희망을 토해냈다. 그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그의 영혼 전부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코드가 긴 여운을 남기며 안개처럼 사라졌을 때 객석에서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몇몇 학생들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차 커져 심사위원석에서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크고 열광적인 환호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인정과 감동의 소리였다. 데이비드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감격의 눈물이었으며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예상 외의 호평에 주원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대기실에서 혼자 서 있는 데이비드에게 다가와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운 좋은 줄 알아, 짜식아.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고 그 안에는 불길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나왔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가냘프게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더 크고 어두운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그를 덮쳐왔다. 며칠 뒤 학교 익명 게시판 새음의 메아리에 짧지만 인상적인 글 하나가 올라왔다. 이름 모를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찾습니다. 그의 음악은 진짜였습니다. 마치 상처받은 영혼의 절규 같았어요. 그 깊은 울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글쓴이는 수호천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오디션 연주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차마 직접 말을 걸 용기는 내지 못한 채 익명의 글로 그를 응원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녀의 글에는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 혼혈에 말하는 건가? 기타 전공 김민준? 아, 나도 들었어. 걔 기타 좀 치더라. 뭔가 사연 있어 보였음.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솔직히 난 별로던데. 너무 우울하고 칙칙해. 와 같은 비판적인 댓글도 어김없이 눈에 띄었다. 주원은 그 글과 댓글들을 보고 격분했다. 감히 데이비드 같은 하찮은 녀석이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세음의 메아리에는 곧바로 데이비드를 교묘하게 비방하고 음해하는 글들이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했다. 김민준 과거 폭로합니다. 알고 보니 양아치였음. 걔 사실은 성격 완전 파탄자임. 전 학교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강제 전학군 거래요. 출처 불명의 근거 없는 루머와 악의적인 댓글들이 순식간에 게시판을 뒤덮었다. 데이비드의 기타 줄이 예리한 것에 의해 끊어지고 그의 사물함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채워지는 일도 발생했다. 심지어 그가 애지중지하던 자작곡 악보 일부가 갈기갈기 찢긴 채 발견되기도 했다. 데이비드는 속수무책이었다. 자신을 변호할 방법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깊고 어두운 절망의 동굴 속으로 빠져들었다. 오디션 본선 진출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뚜렷하게 올라 있었지만 기쁨보다는 지독한 두려움과 공포가 앞섰다. 역시 난 안 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모든 게 다 꿈이었던 거야. 그는 기타 케이스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며칠을 폐인처럼 보냈다. 그의 유일한 빛이었던 음악마저 그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이수연은 익명 게시판의 상황을 시시각각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다. 자신의 작은 응원이 오히려 데이비드를 더 큰 위험과 고통 속으로 빠뜨린 것 같아 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로서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먼저 주원의 SNS 계정을 샅샅이 뒤져 그가 과거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던 정황들을 집요하게 찾아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몇몇 의미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또한 데이비드에게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IP 주소 중 일부가 주원과 그의 패거리들의 것과 일치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익명 게시판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여 로그 기록을 분석했고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수연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데이비드에게 다가갔다. 연습실 구석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민준아, 나 이수연이야. 내 오디션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어. 처음에는 잔뜩 경계하며 고개조차 들지 않던 데이비드도 그녀의 꾸밈 없고 진심 어린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연은 자신이 세음의 메아리에 응원글을 올렸던 사실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모두 주원의 비열한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떨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함께 맞서 싸우자고 제안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들겠지만 같이 하면 뭔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 음악은 그렇게 묻히기엔 너무 아까워. 데이비드는 망설였다. 또다시 상처받고 버려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수연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의 가슴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마워.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일단 내 음악을 계속해. 그게 너의 가장 강력하고 솔직한 목소리가 될 거야.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도울게. 수연은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시작이었다. 본선을 앞두고 데이비드는 수연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으며 연습에 매진했다. 수연은 주원 무리의 교묘한 방해로부터 그를 철저히 보호해 주었고 때로는 그의 연주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음악적 동료가 되어주기도 했다. 데이비드는 경계선의 멜로디를 더욱 깊이 있게 다듬고 자신의 모든 상처와 희망, 그리고 분노와 용기를 그 선율 속에 오롯이 담아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조금씩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갔고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함이 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원의 방해는 더욱더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오디션 본선 바로 전날 밤, 새음의 메아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게시물이 올라왔다. 긴급 속보. 김민준, 과거 다른 학교에서 상습적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피해자 학생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 및 증거 자료 대공개. 게시물에는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이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데이비드에게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흐느끼며 증언하는 영상과 누가 봐도 데이비드와 피해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함께 찍힌 그러나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조작되어 누구라도 데이비드를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데이비드를 향한 살벌한 비난과 저주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욕설로 뒤덮였다. 역시 저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 당장 퇴학시키고 소년원에 보내라. 혼혈이라 그런지 피가 더럽고 폭력적인가 봐.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해. 다음 날 아침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데이비드는 교무실로 불려갔고 싸늘하게 식은 교감의 목소리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김민준 학생,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네. 학교의 명예가 걸린 문제일세. 교육청에서도 주시하고 있고 사실 여부가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오늘부로 무기한 등교 정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네. 그리고 오디션 참가도 당연히 불가능하네. 데이비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온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목소리를 빼앗아버린 것 같았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고 그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수연은 밤새도록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주원의 계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하며 그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목숨처럼 모아온 주원의 모든 악행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과거 주원에게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던 또 다른 피해 학생과 어렵게 연락이 닿아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익명으로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한방,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드디어 학교 축제 새음제 당일. 강당은 축제의 열기를 즐기려는 학생들과 기대에 찬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 데이비드의 징계위원회는 축제가 끝난 직후 열릴 예정이었고 그의 오디션 참가는 당연히 취소된 상태였다. 모두가 데이비드가 오늘 학교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나타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축제의 열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예정에 없던 순서가 시작되려는 듯 갑자기 무대 뒤편에서 데이비드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기타가 마치 그의 분신처럼 들려 있었다.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무대 앞쪽에 앉아있던 주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데이비드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강당하는 그 작은 목소리에 집중하며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안녕하세요. 기타 전공 2학년 김민준, 데이비드 김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오늘 노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피부색 때문에 제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겪어야 했던 이야기들을요.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편견과 주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당했던 모욕적인 괴롭힘,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씌워진 억울한 누명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슬픔으로 잠겼고 때로는 억눌렸던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진실했다. 사람들은 저에게 우리 정서에 맞는 음악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 음악이 어둡고 칙칙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삶 자체가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의 진솔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몇몇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고 교사들은 침통하고 부끄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주원의 부모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깊고 어두운 저의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아주 작은 빛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상처이고 저의 희망이며 저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데이비드는 기타를 고쳐잡고 경계선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예선 때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했으며 그의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격렬하게 움직였고 그의 온몸은 음악과 하나가 된 듯 절규하고 있었다. 그의 연주에는 그의 모든 아픔과 절망, 분노, 그리고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의 찢긴 영혼이 토해내는 처절한 외침이었고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불의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었다. 연주가 가장 격정적인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무렵 강당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주원의 추악한 목소리가 담긴 선명한 녹취 파일과 함께 그가 과거 다른 학생들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영상, 데이비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위해 친구들과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SNS 대화 내용 캡처, 그리고 이번 학교폭력 가해자 누명을 데이비드에게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 학생을 협박하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편집본이 마치 한 편의 범죄 다큐멘터리처럼 숨 쉴 틈 없이 차례대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이수연이 밤새도록 편집하고 준비한 것이었다. 그녀는 학교 방송실을 장악하고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을 축제 현장에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었다. 객석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그리고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원은 얼굴이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의 부모는 당혹감과 극심한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스크린 속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그 누구도 감히 주원을 변호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의 마지막 기타 코드가 격렬한 여운을 남기며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동안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데이비드의 음악에 대한 뜨거운 찬사이자 그의 꺾이지 않는 용기에 대한 깊은 경의였으며 마침내 드러난 진실의 승리를 축하하는 감격의 외침이었다. 데이비드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온 수연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그러나 굳건하게 두드렸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뜨겁고 든든한 격려였다. 그날 이후 세음예술고등학교에는 거센 변화의 바람이 몰아닥쳤다. 박주원은 학교폭력 주동, 증거 조작 및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즉시 퇴학 처분을 받았고 그의 악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일부 학생들도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다. 학교 측은 이례적으로 전교생과 학부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학교 내 소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데이비드는 학교에 계속 다녔다. 여전히 그를 향한 모든 편견 어린 시선이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숨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 보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진실된 음악은 학교 내 다른 소수자 학생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데이비드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작은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수연과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나갔다. 데이비드의 경계선의 멜로디는 그의 세음예술고등학교 축제의 가장 상징적인 곡이 되었고 매년 축제 때마다 후배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편곡되어 연주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차별에 맞선 용기와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 몇 달 후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늦은 오후였다. 데이비드는 학교 중정에 마련된 작은 야외 무대에서 이수연과 함께 새로운 자작곡을 선보였다. 곡의 제목은 검은 날개의 노래. 그의 음악은 여전히 그의 삶처럼 슬픔과 아픔의 짙은 그림자를 담고 있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절망을 이겨낸 강인함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희망이 함께했다. 그의 기타 선율은 마치 상처 입은 검은 날개를 가진 새가 마침내 고통의 중력을 이겨내고 드넓은 푸른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듯한 웅장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깊고 편안한 미소가 잔잔하게 떠올랐다. 무대 아래에는 다양한 피부색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의 음악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었다. 데이비드의 기타 선율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아름다운 변화의 노래였다. 세상의 모든 경계 위에서 그의 음악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자유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